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신환경 또는 뭐 환경 파괴 주범이 플라스틱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플라스틱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사실 플라스틱 컵 같은 거 사용하면은 그냥 한번 쓰고 버리면 돼서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회용품을 쉽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안에 우리가 환경적 책임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를 봤더니 플라스틱 산업은 소비자들한테 돌리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별표 치겠습니다. 주제문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short에다가 1번 동그라미 and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how부터가 2번 동그라미. 여기서 더 short가 얘만 지금 목적어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short but hidden history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뭘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short, 짧지만 hidden story, hidden history, 숨겨진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behind부터 industry까지 가로치겠습니다. 플라스틱 산업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대. 그 다음 두 번째, how, 어떻게 it에다가 뜻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 it은 플라스틱을 의미해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became deeply rooted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플라스틱이 어떻게 이렇게 깊게 뿌리 내리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플라스틱 산업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라스틱이 어쩌다가 우리 삶에 깊게 박히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됐나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efore plastic, 우리가 플라스틱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뭐 그때는 카페가 없었겠지만 당연히 그냥 유리잔에다가 마시고 뭐 아니면은 뭐 텀블러 같은 데다가 마셨겠죠? 플라스틱이 없었을 때는 people lived, 사람들은 살았는데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more sustainably 주황색 요 단어 뜻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요 단어는 옆에다가 한 번만 적어 놓으세요. sustai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지속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요. 지구가 지속 가능해진다라는 표현을 쓸 때 sustain에다가 of를 붙일 거거든요. sustainable 뜻이 뭐라고?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쓰게 되면 머릿속에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지구가 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이기 때문에 그냥 친환경적이다, 환경에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의고사에서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친환경이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플라스틱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더 친환경적이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with 뒤에 나와 있는 fewer에다가 빨간 색깔 형광펜, 빨간색 어법 형광펜입니다. fewer 나와 있는 거는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을 거냐면 less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뜻으로는 둘 다 더 적은이라는 뜻인데 뒤에 보니까 problems 복수명사 나와 있지. 복수명사랑 쓴다는 얘기는 셀 수 있는 명사랑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리틀의 비교급인 less는 안 돼요. 더 적은 waste problems 그때 당시에 플라스틱이 없었을 때 당시에는 쓰레기 문제가 더 적었어. then에다가 세모 쳐놓으시고요. then we face today 여기서는 face가 직면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었어요.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거는 플라스틱이 물론 편하긴 한데 플라스틱 전에는 그럼 우리가 어땠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더 지속 가능했다. 바로 쳐놓고 친환경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환경에 더 좋은 거였다. 이렇게 살아갔음. 그 다음 밑에서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더 폐기물 문제가 적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뭐 버리는 것들도 많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however 세모 치시고요. 그러나 after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두 줄 내려가지고 요까지 슬래시 한번 끊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황 색깔 형광펜으로 adoption 주황색 형광펜 요 단어는 adoption이라는 단어랑 바꿔 쓰시면 안 되는데 adoption의 뜻이 뭐냐면 적응이라는 뜻이고요. O 들어가 있는 요 친구가 뜻이 뭐냐면 채택이라는 뜻이야. 이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다른 지문에서 나온 적 있습니다. adopt. 가보겠습니다. 뭐 한 이후에냐면 우리 아까 전에는 무슨 얘기 나왔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하기 전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후에라는 얘기가 나오겠어? 플라스틱 사용하고 난 이후에 라는 얘기로 넘어가니까 however를 썼겠죠. 보겠습니다. The invention of plastic, 플라스틱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it's,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빠르게 채택되는 것 이후에 언제 이후에 빠르게 채택이 됐대요? during부터 World War II까지 가로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엄청 빠르게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썼대요. and 세모 치겠습니다. 그리고 its explosion, 여기서도 it는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explosion이 원래는 폭발이라는 뜻인데 여기선 폭발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폭발적 증가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어떤 것으로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사람들이 플라스틱이 편하니까 소비재들 만들 때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는 얘기야. consumer goods, 소비재로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증가한 것 이후에 뒤에 보겠습니다. Plastic was everywhere. 플라스틱은 어디에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볼게요. 우리 위에서는 플라스틱 사용하기 전에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었어. However,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플라스틱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채택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겪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어디에나 플라스틱이 있더라. 플라스틱 사용 어디에서나 사 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 growing industry,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는 성장하는 산업 중에 어떤 산업 얘기하는 거냐면 성장하는 플라스틱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산업, 어딜 가나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이 산업이 came to symbolize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되었는데 convenience 뜻이 뭐냐면 편리함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and prosperity 뜻이 번영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려우시면 그냥 잘 사는 거, 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of부터 dream까지 가로치시고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야 플라스틱 엄청 편하고 야 이거 잘 사는 사람들만 플라스틱 쓰던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 This dream came with a price. 여기에서 price를 가격이라고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뜻 적어 놓으세요. 대가. 이 꿈은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좋아 보였잖아요. 방금 위에서는 편리함 좋은 거, 번영부 좋은 건데 대가라고 하는 마이너스랑 함께 왔다는 얘기는 플러스해 보였지만 아니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위에서 지금 플라스틱 어디에서든 볼 수 있게 되었는데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편리하지 또는 부 요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여기에도 마이너스, 대가가 따르더라. 육 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Over time, 시간이 쭉 흐르면서 people began to notice,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began이라고 하는 요 begin의 과거형은요. to notice 써도 되고 noticing 써도 돼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The environmental impact, 환경적으로 영향이 많이 가는구나, 환경이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the early seeds of부터 movement까지 바로 쳐놓으시고요. 오늘날에는 환경적인 운동, 여기서 운동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움직임이라 해석하면 안 돼. 이런 환경적인 운동에 early seeds, 초기 씨앗이 were planted, 심어졌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환경운동이라 적어놓고 예를 들면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는 뭐 빨대 안 사용하는 것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 환경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다가 인식을 한 개만 좀 더 할게요.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걸 한번 운동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자, 7번 문장에다가 보라 색깔 형광펜으로요. These concerns, 보라색 형광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파란 색깔 문장 삽입 형광펜을 칠 거고, 별표는 7번, 8번 문장에다가 별표 달아놓겠습니다. 해석 먼저 한번 해볼게요. However, 세모 쳐놓으시고요. 이런 문장의 흐름이 싹 바뀌는 것들, 이제 however 들어가는 것들은 항상 문장 삽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 뒤에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the plastic industry, 플라스틱 산업은요, was quick to, 뜻 적어 놓으세요. 재빨리 뭐뭐 하다라는 뜻이요. 여기서 to는 투부정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나올 겁니다. 플라스틱 산업은 재빨리 counter, 대응했어요. These concerns, 이러한 걱정들, 이러한 우려들인데, 이런 우려가 뭔지 옆에다가 적어 놓을 거예요. 적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런칭부터는 분사구문. 런치가 뜻이 뭔데요? 여기서는 런칭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우려에 대처를 했는데,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쳐 놓으시고요. That presented recycling. 아니야, 환경이 별로 안 좋지 않아. 우리 재활용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as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as the solution to all our problems. 우리 모든 문제에다가 그냥 재활용하면 돼 라는 식으로 대처를 했다. 아까 위에서 보니까 플라스틱 산업이 굉장히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however, 그러나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아니야, 너네가 뭘 하면 되는 거야? 환경에 좋으려면은 재활용을 하면 돼. 재활용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들에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됐나요? 빨간 색깔 형광펜으로 The 아이디어 뒤에 나와 있는 that에다가 빨간색, 그 다음 밑에 줄, 맨 밑에 줄에 있는 flooding, 빨간 색깔 형광펜. 혹시나 나는 아직까지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대 동격 접속사 대 얘네들의 특징을 잘 모른다 하시면은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따로. 아시겠죠? 동격 접속사 대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추상명사가 나올 거야. 예를 들면 the idea 또는 the fact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나와 있을 거예요. pollution was the fault 하면서 이 형식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대의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플라스틱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산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push the idea, 어떤 생각을 밀어붙였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볼까요? pollution, 야, 환경적으로 오염이 있는 것은 잘못이긴 잘못인데 우리 잘못이 아니야. 플라스틱 만든 우리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냐면 of the consumers, 소비자들이 잘못한 거지. not 동그라미 치시고요. not the corporations, 기업 잘못이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 O가 한 개 더 붙게 되면 cooperation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됩니다. corporation이에요. 기업이라는 뜻이야. 기업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 야, 소비자들이 쓰니까 이 환경이 나빠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당연히 flooding부터 문장 끝까지 가르치시고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어? 플라스틱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었겠죠. 그래서 flooding the market with plastic 하게 되면 여기서 flood가 홍수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수를 일으킨, 밑에는 아마 범람을 일으킨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범람, 홍수라고 하는 게 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플라스틱으로 시장에 많이 출시를 했던 그 기업들 잘못이 아니라 소비자들 잘못이지. 걔네들 때문에 지금 환경이 오염된 거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기업들, 플라스틱 기업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야, 환경 오염되는 거 누구 탓이 아니라, 기업 탓이 아니라 소비자가 써서 그런 거야. 소비자 탓. 결론적으로는 플라스틱 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깊게 다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 알고 보니까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게 살짝 어려워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왜냐면 패러다임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셨을 때 패러다임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로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 그냥 패러다임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거란 말이지. 살짝 더우신가요? 에어컨 살짝 틀까요? 리모컨 어디 갔지? 문 좀 한번 닫아주세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패러다임 내에서 작동을 한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과학적인 진보는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냥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진짜 완전 과거로 가가지고 지구는 네모난 거야 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과거 사람들은 네모났다고 생각했대. 엄청나게 미개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뭔가 발전한 게 아니다. 이 글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그 당시에는 네모나타라고 생각하는,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생각을 하는 이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냥 패러다임을 아예 다른 걸로 바꾼 거야. 뭐라고 바꾼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과학적 진보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지 뭐가 미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라는 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 38번이랑 39번 공부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얘가 1번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문장부터 쭉 공부하시다가 빨간 색깔 좀 진한 색깔 나오는 거로 어디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4번에다가 체크를 빨간색으로 좀 커다랗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얘를 그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레더로 내려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문장이 여기 한 개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as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컴마까지 슬래시. as Kun proposed. 쿤이 제안했던 것처럼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Our propositions. 요게 뜻이 뭐냐면 명제예요. about부터 word까지 가로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한 명제는 are embedded in 어딘가에 깊게 박혀 있대요. embedd가 어디에 끼워 넣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디에 깊게 박혀 있는데 paradigms, 패러다임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할 때 패러다임에 의해서 뭔가가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패러다임이 뭔데요? 뒤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roughly a network of 뒤에 나와 있는 inter까지 이렇게 슬래시 끊어보세요. 그러면 inter이랑 related가 같이 들어가 있죠. related가 뜻이 뭔디?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이라는 뜻인데 inter이 붙어 있으면 서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뜻은 상호 연관된 이런 뜻이에요. 상호 연관된 commitment 뜻 적어 놓으세요. 약속.
약속의 대략적인 네트워크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 보겠습니다. to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세요. to a particular theory, a concept of a subject matter, and 세무치겠습니다. and methodological practices. 앞부분부터 뜻 말씀드릴게요. 특정한 이론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는 method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뭐 방법론적인 practices, 관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해놓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론을 생각할 때 야, 지구는 둥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론이나 뭔가 주제에 대해서 개념을 세우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 베이스가 되는 걸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명제는 패러다임 속에 박혀 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상호 연관된 대략적인 약속이다. 대략적 네트워크네요. 네트워크. 여기다 약속을 좀 더 하겠습니다. 미안. 약속의 대략적 네트워크.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within부터 paradigm까지 한번 노란 색깔 형광펜 칠게요. 빈칸 추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호로 약속을 딱 해놓은 거예요. 지구는 둥급니다 라는 식으로 딱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when 동그라미 치시고 컴마까지 슬래시 when scientists undertake research 여기 나와 있는 undertake가 착수하다라는 뜻인데 착수하는 게 어려우면 시작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연구를 시작을 할 때 they do so 여기에 나와 있는 do so는 앞에 나와 있는 연구 착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구를 시작할 건데 어떤 거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야겠어?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아까 전에 약속해놨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Within a specific paradigm 어떤 특정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연구를 수행을 할 거다. 그래서 thus 따라서 과학자가 연구를 한다면 당연히 이 연구 수행은 어디 안에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수행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Even the most exacting measurements, 요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가장 exacting 하게 되면 exact가 정확한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엄밀한 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엄밀한 이런 특정 조사들도 are only sensible, sensible에다가 주황색 형광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sensible, sensitive 두 개 다르고요. up을 붙어 있는 게 좋은 것. 얘가 여기서는 뭐 말이 되는 분별력 있는 어떤 엄밀한 특정 조사라도 언제만 말이 될 거냐면 from within that paradigm 그 특정한 패러다임 속에서만 말이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관점이 없으면 어떤 특정 조사라도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엄밀한 조사가 있을 건데 머릿속에 생각해봐봐. 이거는 엄밀한 조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엄청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표현을 붙였다고? only sensible이라는 표현을 붙였다고. 다시 얘기하면 오직 뭐 할 때만 플러스예요. 뭐가 없으면 플러스 하지 않다는 얘기야. 뭐 할 때만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어. 뒤에 보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만. 패러다임 없으면 얘도 말이 안 돼. 이런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a look into부터 microscope까지 가로칠게요. microscope은 조그마한 거 보는 그 현미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미경을 a look, 들여다보는 것은
tells 사형식으로 쓰였네요. you가 간접 목적어, nothing 직접 목적어. 너한테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을 거야. 다시 얘기하면 현미경으로 우리가 뭔가를 들여본다고 해도 뭔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요. unless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if, not이랑 뜻이 똑같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테스트 나오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unless랑 if가 바뀌어가지고 테스트에 출제되는 경우에 있는 그대로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뒤에 내용 읽어보시고 치셔야 돼요. 뭐 하지 않는다 하면 you are already informed about, 여기에 나와 있는 inform이 뜻이 뭐냐면 information 들어본 적 있잖아요. 정보라는 뜻인데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뭔가를 알리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를 수동태로 지금처럼 are informed, be informed를 쓰게 되면은 선생님이 너네한테 알려주면 너네 입장에선 be informed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알리는 걸 당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가볼게요. 네가 뭔가를 알고 있지 않다면 그거 다 쓰잘데기 없어. 현미경으로 뭘 보든 간에 아무 정보를 얻지 못할 거야. 어떻게 한다면 얘가 쓰잘데기 없을까요?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여기에다가 뜻 적어 놓겠습니다. 뜻은 도구라는 뜻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구는 무슨 도구? 현미경 얘기하는 거겠지. 현미경의 특징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거야. 현미경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뭐도 모르면 and 뒤에 what부터 at까지 대괄호 쳐놓으시고요. what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선행사 없고 뒤에 보니까 look at 목적어 자리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대명사 what 나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이런 걸로 바꿀 수 없어요. 가보겠습니다. what은 우리가 그냥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네가 보도록 되어 있는 것. 여기 나와 있는 are supposed to를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 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보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식품을 여기다가 딱 놔둬놓고 현미경으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현미경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뭐 현미경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근데 현미경 어떻게 쓰는 거지? 막 돌리고 하는 이런 작동법을 아예 모른다든지 또는 이걸 보면서 여기 막 세포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당연히 내가 현미경으로 뭔가를 본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어떤 거를 보는 것. 요것이 마이너스 할 거야. 위에서 나와 있는 센서블이랑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아무 정보를 얻지 못할 거야. 말이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만약에 뭐 한다면 if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XX. 우리는 unless였지만 이 if로 바꾸고 x로 바꾸겠습니다. 뭐 한다면 첫 번째 거는 그 도구 사용법을 할 때 이런 뭐 본질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네가 봐야 되는 물체. 봐야 하는 것.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른다면 알지 X 이렇게 적게요. 얘도.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여기서 바로 다음 문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라고 체크해 놨으니까 맨 위로 올라가셔야 되겠죠. 5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what부터 오른쪽 끝에 나와 있는 science까지 대괄호 쳐놓을게요. 마찬가지로 what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does는 선행사 아닙니다. 이거 그거예요. 접속 부사기 때문에 선행사가 빠져있고 뒤에 문장이 어디 빠져있어? 콜 뒤에 목적어 자리 빠져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콜, 선생님 뒤에 목적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콜이 오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면 뒤에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격 보어도 있어야지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목적어 자리는 빠져있고 목적격 보어만 나와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는 뭐뭐라고를 붙여서 해석할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과학에서의 주요한 발전,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 it's not, 뭐가 아닙니다. A movement, 이동하는 게 아닌데 from 동그라미 치시고 to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과거는 미개한 거고 현대는 아주 발전한 거야, 위로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from a less, 덜 뭐한 거에서 more, 더 뭐한 것으로, 덜 뭐한 것, accurate, 정확한 거에서 더 정확한 걸로 바뀐 건 아니야. 뭔가 수직적으로 갑자기 발전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thus, 따라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진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덜 정확한 거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바뀐 게 아니다. 여기다가 X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뭔가 미개한 거에서 더 발전된 걸로 바뀐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럼 요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뭐가 맞습니다로 얘기가 넘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한번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rather이 나오면 진짜로 그 삽입 문제 내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삽입이었지만 rather 요 친구로 삽입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horizontal shift에다가 노란색, 나머지 부분에다가 파란색 문장 삽입. 됐나요? horizontal 이 뜻이 뭐냐면 horizon 이 뜻이 뭐예요? 그 수평선이 지평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수평적인 이라는 뜻이고, 수평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스위치한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걸 얘기하는 거고,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인 거는 얘는 미개한 거고 얘는 좀 더 정확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것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vertical.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 쓰이면 절대 안 되는 거. 이 글 쓰는 입장에서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는 수평적인 거야.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ather에다가 세모 치시고, rather 나와 있으면 항상 이거는 모의고사 푸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not A, 그 다음에 but B 형태도 많이 나오지만 but 대신에 rather이나 instead가 나오는 경우에 얘네들이 사실 그 모의고사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은 완전 땡큐거든요. 그냥 앞에 not 찾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면서 뚝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뭐뭐가 아닙니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겁니다 하면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뭔데? 여기서 얘기하는 it은 과학적 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 진보는 뭐냐면 수평적으로 바뀐 거예요. from 동그라미 치시고 to 동그라미 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그냥 바뀐 거야. 패러다임이 바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one, 하나의 way of seeing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another, 다른 방식으로 그냥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럼 위에서 이게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rather, 오히려 과학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땡겨 올게요. 수평적인 건데, 변화. 뭐가 수평적으로 변한 거? 패러다임을 다른 말으로 쓴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적고 나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덜 정확에서 더 정확으로 가는 것은 무슨 변화라고도 쓸 수 있는 거? 수직적 변화. 근데 이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 속에서는. 됐나요?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쿤에게는 the scientist with부터 paradigm까지 가르치겠습니다. new paradigm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는 sees differently, 다르게 바라보겠죠. from the way, 어떤 방식이랑은 다르게 he부터 before까지 가르쳐 놓으시고요. 그가 바라봤던 방식이랑은 다르게, 여기에 헤드씬에다가 빨간 색깔 형광펜 치기는 할 건데, 여기에서 saw 쓸래, 이 SAW 있잖아요. saw 쓸래, 헤드씬 쓸래, 이건 안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saw랑 헤드씬이랑 얘를 쓰나 똑같거든? 그래서 그거는 안 물어볼 건데, 뭘 물어볼 거냐면 헤드씬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얘는 불가능해. 왜? 여기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졌을 때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안 됩니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원래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아니라 과거를 썼어야 되는데 조금 더 뭐라고 하죠? 기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헤드씬을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미개한 거에서 뭔가 발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달라짐. 안 켜지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9번. 얘도 마찬가지 체크를 먼저 해볼 건데 체크가 어디냐면요. 여기 3번. 5번 문장 앞에 3번에다가 체크 한번 크다랗게 눈에 딱 띄게끔 좀 해놓으세요.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새벽에 얼어붙은 작물들이 태양이 온실을 데우고 난 다음에는 뭐 봄이랑 같은 모습으로 변모한다. 쉽게 얘기하면 별 내용이 없어요. 온실이라고 하는 이 그린하우스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뭘 심어놨어 이렇게. 근데 새벽에 가면은 당연히 겨울에 엄청나게 춥겠죠. 가봤더니 뭐야 얘네들 다 꽁꽁 얼어 있는데 했는데 나중에 한 낮쯤에 갔어요. 낮쯤에 가보니까 얘네들이 막 푸릇푸릇 잘 자라고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냥 뭐 겨울 온실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극적인 변화라고 적혀있지. 얼어 있다가 뭐 낮에는 아주 이렇게 푸릇푸릇 이런 느낌이다. 밑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별표 치겠습니다. Making two visits. to부터 greenhouses까지 괄호 치시고요. one부터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대시까지 한번 괄호 쳐볼게요. 여기서는 visit을 명사로 해석을 해주셔서 방문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2번 방문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2번 방문하는데 어디다 방문한다고? 이 온실에 간다고. 맞지? 그래서 to one of our cold greenhouses. 추운 온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겨울철에 온실을 방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겨울철에 온실을 방문을 2번을 한대. One at dawn, after a below zero night, in 세모 치시고요. The other, a few hours later. 요게 나와 있는 거 잘 보셔야 되는 거는 one, 그 다음에 the other이 나와 있을 건데 요 the other은 another로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몇 번 간다 했으니까 2번 간다 했으니까 2개 나와 있을 때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에요. another를 쓴다는 얘기는 2번 말고 3번 이상 방문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another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 갔냐면 below zero, 0도씨 이하니까 그냥 영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영하의 밤 이후에 새벽에 방문한 거 엄청 추울 때지.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한 번은 언제 갔냐면 a few hours later, a few 복수명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2번 가는 것은 provides, 제공하게 될 거예요. A striking introduction, 어떤 놀라운 소개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to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to the winter harvest, 겨울적 수확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온실에 2번 방문하는 것. 한 번은 추운 새벽. 그 다음에 한 번은 몇 시간 뒤.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보면 아, 겨울철에 수확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수학에 대해서 놀라운 점을 알게 된다. (2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During the dawn visit까지가 슬래시 컴마 없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새벽에 방문하는 것 동안에는 all the crops, 모든 작물들이 are frozen solid. solid가 고체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아까 전에 추운 새벽에 방문했을 때는 애가 완전 꽁꽁 얼어 있어. Raising the inner covers, which부터 frozen까지 가로치겠습니다. raise는 rise랑 달라요. 얘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 뭘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덮개. 뭐 온실 안에 덮개가 있겠지. 얘를 들어 올리는 것이 which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왜 또 어렵대? Because they too are frozen. 걔네들도 얼어 있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걔네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the inner covers, 덮개들을 얘기하는 거야.
덮개도 얼어있기 때문에 얘를 들어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를 들어 올리는 것이 reveals, 어떤 걸 드러내는데 a sight, 어떤 광경을 드러내는데 hard, 아주 빡빡하게 굳어있고 우리 아까 전에 꽁꽁 얼어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고 frost coated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풀림 옆에다가 약간 서리가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얼어가지고. 그래서 서리로 뒤덮인 이런 뜻이에요. 서리로 덮인. 서리로 덮여있는 이런 잎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 하기에 enough 나와 있고 bleak. 뭐뭐 하기에 뭐뭐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뒤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to convince에다가 사형식 동사. anyone이 간접 목적어고요. that 이하가 진주어란다. 직접 목적어.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This idea, 이렇게 식물 키우는 것이 is foolish. 어리석다라고 누군가한테 설득시키기에 충분히 bleak. 뜻 적어놓을게요. 황당할 만큼. 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야 겨울철에 지금 온실에서 수확하는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수확하면 안 돼. 겨울철에 온실에서 뭘 수확을 해? 이 추워 죽겠는데 라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기에 그렇게 하기에도 충분히 굉장히 황당하더라.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야 겨울철에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걸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진짜로 얘네들이 너무 꽁꽁 얼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추운 새벽에 방문했던 거를 한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땠냐면 이 식물들이 아주 꽁꽁 얼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덮고 있는 덮개도 얼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얼어 있느냐 하는 그 정도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겨울철에 온실에다가 뭘 심을까요? 했을 때 아니야. 겨울철에 식물 심는 거는 아주 멍청한 짓이야 라고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설득 가능할 정도. foolish는 마이너스 단어예요. 멍청한 이런 뜻입니다. 딱 보는 순간 아 겨울철에는 심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꽁꽁 얼어 있더라. 위로 올라가 봅시다. 4번 문장에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 문장에서 지금 뭐 나와 있어? yet 나와 있으니까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지. 아 위에서는 새벽 방문 얘기를 하면서 완전 꽁꽁 얼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 뭘로 되어 있는 거야? yet 하면서 몇 시간 뒤에 방문한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몇 시간 후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 a few hours 복수명사 나와 있습니다. After 동그라미 치시고요. After the sun has warmed the greenhouses above freezing. 여기에서 freezing을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어는 점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below가 아까 전에 나왔었는데 어디 갔노? below가 나왔었는데 얘는 뭐뭐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above는 뭐뭐 이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는 점보다 더 높게 온실을 데웠다라는 얘기는 몇 시간 뒤에 해가 딱 뜨고 나서 온실이 따뜻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점 높이까지 온실을 데운 거니까. 그때 The second visit, 두 번째 방문한 것은 presents a miraculous contrast. 아주 기적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우리 아까 전에는 애들이 다 꽁꽁 얼어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대조를 이룬대요. 그래서 yet 적어놓으시고 위에 거랑 완전 대조되는 얘기가 나올 건데 두 번째 방문, 몇 시간 뒤 방문이라고 적을게요. 이때 방문했을 때는 이미 햇볕이 온실을 좀 따뜻하게 데워놓은 거예요. 온실, 데움, 온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랬을 때 어떤 대조가 보이는지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5번) 문장에 초록색깔 형광펜을 쭉 쳐놓을 건데 지금 이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얘들아. 보니까 under부터 covers까지를 한번 대괄호를 쳐보실래요, 여러분? under이 뭐예요, 여기서? 전치사고 뒤에는 명사가 나와 있지. 다시 얘기하면 전명구가 맨 앞에 나와 있고 주어가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are
동사가 바로 나와 있네? 다시 얘기하면 부사구가 맨 앞에 나와서 그 장소를 나타낸 부사구가 맨 앞에 나와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뒷부분이 주어가 되는 도치 구문입니다. 아시겠죠? 얘를 왜 맨 앞에다가 썼냐면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Under the inner covers, 우리 아까 전에 내부 덮개 엄청나게 꽁꽁 얼어 있었다고 했잖아.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 내부 덮개 아래에 closely spaced rows of부터 leaves까지 가르치시고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더라 요 얘기인데 좀 어려운 표현들을 썼어요. vigorous 하게 되면은 활기찬, 엄청나게 싱싱한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생기 있는 이런 이파리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대요? closely 하게 되면은 약간 듬성 이런 느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겨? 엄청 빽빽하게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closely 촘촘하게 spaced 간격을 이루고 있는 이런 줄들이 있더라. 어디에? 내부 덮개 딱 열어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that stretch 하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이파리들은 stretch 뻗어 있는데요. The length of the greenhouse 온실 길이에 걸쳐서 뻗어 있더라는 얘기는 온실 전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잘 피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때는 햇볕이 이미 온실을 데운 상태여가지고 덮개 아래를 한번 살짝 열어보니까 아주 빽빽히 싱싱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더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이거 두 개 더하는 겁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마이너스 플러스 할 때 플러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leaf colors, in부터 밑에 있는 yellows까지 가르치겠습니다. In different shades of greens, reds, and maroons, in the yellows.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게 다 색깔이거든요. 뭐 초록이라든지 빨강이라든지 빰색, 약간 갈색깔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노란색 이런 것들의 다양한, 다른이 아니라 다양한이라 해석할 거예요. 다양한 쉐이드가 여기서는 색조라는 뜻이야. 다양한 색조의 이파리 색들이 stand bright,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against 뭐에 대비하여. 시험 대비할 때 그 대비가 아니에요. 뭔가랑 대조된다, 대비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뭐랑 대비되겠어요? 얘는 막 푸릇푸릇 색깔도 예쁘게 이쁘고 엄청나게 청량한 이런 색이라면 밑에 있는 흑 색깔은 좀 어두컴컴한데 얘네들이 좀 대비돼가지고 더 싱싱해 보이더라. It looks like 그것은 뭐처럼 보였냐면 never ending spring. 아주 끝나지 않는 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내용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이 빽빽하게 자란 애들이 흙의 어두움이랑 대조되게 형형색색하더라. 식물. 그리고 이거를 보고 있자니 정말 끝나지 않은 봄처럼 느껴졌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 방문해보니까 얘들 잘 자라고 있네를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다 하셨으면 이제 4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지문. 요거까지 하면 이제 우리 모든 지문을 다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다 적었슈? 중간중간에 잠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잠을 좀 깨셔봐요.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좀 독립적으로 키우려면,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뭐겠어?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혼자서 뭐 어디로 가는 것도 잘하고 혼자서 뭘 잘하는 이런 독립적인 자녀를 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체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게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도시가 또는 교외 지역이 물리적인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또는 문화도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가벼운 감독하에,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막 간섭하지 않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서 8번 요 요약문 한번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To help부터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네. 참고로 중앙영어에서는 이 요약문을 시험 문제에 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요약문을 알고 계시면 해석을 해보시고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학교는 요거를 서술로 내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컴마까지 슬래시. help에다가 오형식 동사 parent 목적어, raise 목적격보. help의 목적격 보자리가 to raise도 가능하겠네요. 부모님들이 좀 독립적인 자녀를 기르도록 돕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independent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스펠링까지. 독립적인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cities and suburbs 도시라든지 교외 지역들이 need to create 뭘 할 필요가 있는데 create 만들 필요가 있대요. supportive 뜻 적어 놓으세요. 지원적인 환경이 좀 도와주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where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겠습니다. where 근데 그 지원적인 환경에서는요. Parents can keep their children under mild supervision.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keep 목적어 나와 있고요. under supervision이 나와 있어요. 옆에다가 따로 적어 놓으세요. keep 목적어 under 그다음 뭐 형용사 나오고 supervision이 나와 있네.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가 supervision 뭔가 좋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supervise가 감독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감시하에 두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감시하다 이런 뜻이야. 목적어를 감시하다. 근데 어떻게 감시하는지가 B번 자료로 나왔었죠. B번 자리 보니까 mild는 그 진라면 순한 맛이 영어로 진라면 mild예요. 순하게 좀 막 빡빡하게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감시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는 그냥 가벼운, 온화한 이런 뜻이야. 적당히 감시하게 두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엄마가 다 챙겨주고 이거 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through, 뭐를 통해서 changes 뒤에 나와 있는 in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겠습니다. changes in physical structure and culture. 물리적인 구조나 물리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해서 결론적으로는 감시를 너무 많이 하면은 애들이 독립적으로 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 한번 쭉 올라가서 1번 문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내용 이해하는 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노랑 색깔 형광펜으로 independence부터 문장 끝까지 노랑노랑 빈칸 추론 형광펜. 소연이 설마 이 필기 하는 거 안 들고 왔어요? 안 돼. 가겠습니다. Parenting experts, 육아 전문가는 say,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children need to learn,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independence 요거 알고 계셔야 된다 해서 independent는 형용사 형태고 요거는 독립성, 명사 형태예요. 명사, 형용사 이런 거 구분도 다 할 수 있어야 돼. and 뒤에 나와 있는 resilience가 뜻이 뭐냐면 회복성. 막 상처받고 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날 괜찮아 하는 걸 우리가 회복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육아 전문가들은 애들이 독립성도 길러야 되지만 회복성도 길러야 돼. 두 가지 길러야 돼 라고 얘기를 한대요. But 하지만 그거 기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Cities and suburbs, 도시나 교외 지역들이 don't offer,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공하지 않습니다. safe work니까 안전한 도보. 다시 얘기하면 도보에 막 위험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또는 안전한 bike routes to school. 학교로 가는 그 자전거 길도 좀 위험하고. 그 다음 malls 하면서 여기서는 또 주어 동사 나올 거예요. 쇼핑몰들이 kick out. 쫓아내는 거야. 누구를? 10대들을. 나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주말에 and 세모치겠습니다. 그리고 free time disappears. 자유시간이 사라졌대요. 어디에서? Under a spreadsheet of activities. 여기 나와 있는 스프레드시트는 말 그대로 내가 하는 활동들을 쫙 나열해 놓은 걸 스프레드시트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있는 시간표 같은 거에 뭐가 없다는 얘기야. 자유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독립성을 기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하겠지. 그래서 바로 뒤에 보니까요. All of those must.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깔 형광펜으로 those must에다가 형광펜 치겠습니다. 보라색. 적어볼게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것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 아이가 성장하면서 원래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 근데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번 문장에서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도보로 걸어 다니는 걸 해야 되는데 도보가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엄마가 태워줄게 하겠죠. 또는 주말에 내가 쇼핑몰 가가지고 쇼핑도 혼자서 해보고 싶고 한데 쇼핑몰 갔더니 10대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활동 시간 중에 자유 시간 없고 맨날 학원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독립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필수 사항들은 take, 시간이나 돈이 드는데요. 뒤에 보니까 뭐가 든대요? More of the parents' time or money. 부모님들의 시간이나 돈이 더 많이 들 거예요. To navigate, 여기 나와 있는 navigate가 navigation 들어봤지? 우리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끌다 또는 자녀를 뭐 지도하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를 이렇게 해야 돼, 뭐 내가 태워다 줄게 하는 이런 것들에는 더 많은 시간이 들 건데요. because 동그라미 치시고 왜 그럴까? 아이가 지금 혼자서 하지 않고 있잖아. 이런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can't do it on their own. 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태워다 줄게.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두 가지를 배워야 한다. 뭘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독립성. 두 번째는 회복력.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 근데 현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but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이런 거를 기르기에 힘든 환경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위험한 도로 또는 뭐 자유시간이 없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요. 부모님이 아이를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간도 돈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거겠죠. 4번 문장 별표 치겠습니다. 주제문. as 동그라미 치시고요.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뭐뭐 하듯이 라고 해석할 거야. 뭐 안 보여요? 부모님이 아이를 도와준 시간, 돈, 위로 화살표. 위에는 위험, 도로. 도도같이 생겼네? 도로. 그 다음에 자유시간 X. 됐나요? as Darby, 그 다음에 요 이름, 사람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컴마 가로 치시고 이 사람 누군디요? Clinical Psychologist.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도 돼. 그냥 임상심리학자래요. 이런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Recently wrote, 최근에 썼는데 뭘 썼을까요? In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데다가 썼대. Under parenting. 여기 나와 있는 under parenting은 뜻을 좀 적어 놓읍시다, 여러분. 요 옆에다가 적혀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방임에 가까운 훈육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막 다 챙기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말고 좀 방임, 이렇게 자유방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키우는 것이 require structural change.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방임을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방임했다가 애가 갑자기 차에 치면 어떡해? 맞지?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지.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어야지. 뭔가 안전해진다든지 쇼핑몰에 가도 10대들 받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만 언더 페어런팅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언더 페어런팅은 이 글 속에서는 필요한 것인데 이거를 하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구조적 변화 필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요거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5번 문장에 unlike 동그라미, 컴마까지 슬래시. Unlike most political experts, 대부분의